어떤 생각을 간절히 원했을 때 사실은 이 간절함은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뇌가 목표를 위한 최적화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주는데 방향성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소개받은 저는 HS 컨설팅의 성공을 코치하는 성공 코치 이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에디슨이 전하지 못한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오늘은 에디슨이 얘기했던 1% 영감이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TV 특강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가슴 뛰는 듯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네. 저도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저는 사실은 기능을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어려운 기능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모르는 기능은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가만히 찾아보면 되고, 혹시 내가 모르면 저희 집 아이라든지 후배들한테 스마트폰의 기능을 설명서를 통해서 들으면 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과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기종이 같다면 기능이 어때야 돼요? 같죠. 근데 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이 위대한데 왜 위대한 인간 사이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달리 나올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공학에서는 위대한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기능이 제각기 나오면서 개인의 성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안타깝게 인간에게는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죠.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부모님처럼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8살쯤 돼서 한글을 깨우쳤을 때 그쯤에 어머니가 저한테 책 하나 주면서, 찬우야, 이대로 네 기능을 사용해. 뇌든 심리든. 그럼 네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머님도 책을 받은 일이 없고 아버지도 책임받은 일이 없어서 두 분들도 경험으로 세상을 살았고 후손들도 경험으로 세상을 살다가 우연치 않게 성공을 경험한 그들의 리그로 세상이 돌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구조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NLP 성공학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사용 설명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인간의 사용 설명서 관점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 아, 맞아, 저게 나의 법칙이었어, 난 저대로 사용하면 될 거야 해서 여러분의 목표 세운 부우 건강 목표라 젊음이라는 이 목표에 조금 더 그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 성공 매뉴얼을 하나하나 과학적 실증으로 내놓으면서 저에게 가슴 뛰면서, 아, 세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결심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 가슴 뛰게 하는 건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이 내용도 바로 정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21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과학 실험으로 선정이 됐죠.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원에서 이 실험을 한 건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게 어떤 실험이라면 여러분, 왜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 실험을 내놓은 겁니다. 이 실험을 보면, 요 앞에 보시면 인간이 잘게 쪼갠다는 게 이상한데, 이 과학자들이 인간을 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인간은 뭐로 돼 있더라? 아주 작은 미립자 알갱이로 돼 있더라. 이게 원자, 전자에서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해내면서 작은 미립자 알갱이로 돼 있더라. 근데 인간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물과 식물들도 다 이들의 원천적인 재료는 다 뭐더라? 작은 미립자로, 미립자의 특성은 같더라. 온 세상의 사물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를 특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특수기계를 만들어서 이 앞에 보이는 이 판에다가 구멍을 길게 2개를 뚫습니다. 이중 슬릿.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아무리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든 사물이든 이런 거에 최소 단위인 미립자는 아무리 보이지 않지만 이건 뭐예요? 고체다. 알갱이니까. 왜?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고체라는 전제로 놓고 이 작은 알갱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려고 이 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죠. 이 판에 구멍을 뚫은 데는 이 작은 미립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하죠. 구멍이 막혀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막혀서 가지를 못하니까 뒤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뒤에 스크린에 그림자가 몇 줄이 떠야 돼요? 2줄이 떠야 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발사를 했더니 이 뒤에 스크린에 여러 가지 줄이 여러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다시 또 여러 줄, 다시 여러 줄. 이거 진짜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밀, 여기 보이시는 저 눈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밀입자를 탐지하는 고체 탐지기, 정밀 입자 탐지기를 만들어서 밀입자의 움직임을 조사해 보려고 탐지기를 딱 갖다 놓고서 이 밀입자를 발사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밀입자는 그때부터 철저히 2줄로 쓰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웠던 밀입자가 이런 인간이든 이런 사물을 잘게 쪼개면 그게 고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실험에서 봤더니 평소에 이 작은 밀입자는 액체와 물과 같은 이런 파동으로 존재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고체 탐지기가 얘는 고체를 탐지하는 거라 너 고체야 라고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철저히 고체 형태인 알갱이를 띠면서 2줄로 쓰게 되는, 결론 말씀드립니다. 따라해봅시다. 밀입자는 관찰자가 보고자 하는 대로 반응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만사가 그런 형태로 움직일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이 실험에 보면서 저도 가슴이 떨리게 됐고, 이게 인간 매뉴얼의 이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최소 구성 물질인 사물은 관찰자가 보려는 대로 움직이더라. 이해 가시죠? 이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에디슨이 전하지 못한 성공 법칙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디슨의 명언 기억나죠? 다 같이 해봅시다. 천재는 뭐예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여태까지 크면서 뭐의 중요성을 교육받았어요? 노력. 근데 이게 발표가 돼서 노력의 중요성으로 나갔는데, 최근에 에디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 1% 영감이라고 하는 생각의 중요성을 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바꿔 얘기해 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성공은 1%의 생각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의 생각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1%의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2016년 1월에 목표 세웠던 그 목표 있죠. 혹 오늘 세우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 후에 세우시면 될 텐데, 내 세웠던 목표를 하루 1%가 24시간을 1%를 계산하면 14분이 나옵니다. 아침에 7분, 저녁에 7분은 내가 세운 목표를 골똘히 쳐다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아침에 알람을 끄고 딱 눈 뜨신 다음에 올해 목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자기 전에 올해 목표를 쳐다보면서 두뇌에 입력을 시작하라. 그리고 나머지 99%의 시간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두뇌가 목표를 위한 최적화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주는데, 방향성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7분, 저녁에 7분은 목표를 그동안 성공하기 문제가 이런 거였죠. 좋은 생각을 하라고 그랬더니, 좋은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1%의 시간만 좋은 생각에 투자하시라고요. 99%의 시간은 노력에 집중하시고, 방향성이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즘 성공학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여러분, 피카소와 고흐는 직업이 뭐예요? 화가. 저도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 피카소와 고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고 세계적인 미술적 재능을 갖고 있었죠. 맞죠? 네. 두 사람은 엄청나게 미술적으로 노력도 같이 했죠. 네. 하지만 두 사람이 살아생전에 부와 명예의 차이는 어땠어요? 극과 극이었죠. 재능과 노력을 같이 한다고 해서 부와 명예가 같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의 1800년대 후반이니까 조선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아마 조사해봤더니 키가 이제 160cm가 조금 넘으실 정도로 작은 키였는데, 그림으로 성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제 화가가 되셔서 그림을 팔기 시작하죠. 그림을 여러 번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
무명 시절이라 잘 팔리지 않죠. 그래도 그렇지만 피카소는 정말 떠버리셨던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한테 이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림이 안 팔리는데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를 쟁취할 거다. 난 그림으로 명예도 얻을 거다. 뭐 우리 또 성인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림으로 많은 여자들의 사랑도 쟁취할 거다. 어느 날 피카소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피카소는 부와 명예와 사랑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고도 20대가 넘어서 그림을 팔기 시작합니다. 정말 노력한 그림들을. 근데 몇 년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고는 주변 지인과의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특히 동생에게도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만 내 그림은 당대 이해가 어렵다. 나 죽어야 이 그림이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 사후의 그림은 천정부지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99%의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진짜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가야 될 표대인 목표를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릴 첫 번째 주제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하루 1%의 시간. 감정 관리하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랭거 교수라는 사람이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랭거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요. 어떤 직업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 호텔 종업원들인데 호텔 종업원들을 조사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호텔 방을 약 15개 정도를 청소를 해서 운동 지수로 파악을 했더니 일반 여성분들이 헬스클럽 가서 2시간 반 정도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운동량을 갖고 있는데 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군보다 과체중에 시달리면서 고혈압 당뇨 지수가 높은 거예요. 84명의 그런 좋은 호텔 그 종업원들 중에 42명을 이렇게 특수한 장소에 불러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저분들이 40kcal, 50kcal, 60kcal 소모를 생각하면서 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이분들을 이 장소에서 모여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교육받지 않았던 42명은요. 변화가 없는데 이 교육을 받았던 42명은 첫째,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청소했으면 그렇게 고혈압, 당뇨나 과체중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직업이었는데 두 번째 때문에 그랬죠. 이 일을 굉장히 고역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독소가 증가해서 건강과 여러 가지 악영향이 왔던 그런데 의식하면서 했던 그 생각만으로도 체중 감량과 병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그래서 생각이 갖고 있는 하루 1%의 시간, 순간순간, 14분 정도인데요. 순간순간 나한테 질문하면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여러분이 세워놨던 목표가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파동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학의 이제 마지막은 사실은 생각을 바꿔라가 처음이었는데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많은 성공학이 실효성을 못 거둔 이유는 생각을 바꿨는데 그래도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목표 세우고 간절히 원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파동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파동 관리라는 게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쉽게 말해서 A라는 파동 여러분 그 TV에서 뇌파 사진 보면 뇌파의 파동 보이시죠? 우리가 되게 좋은 생각하면 A라는 파동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B라는 파동이 막 나가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왜 이 파동 관리가 중요하냐면 이 파동은요, 이 움직이는 파동은 사람과 사물과 관계가 없이 유사한 비슷한 파동끼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용하면서 비슷한 파동끼리는 영향을 주면서 그런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간절히 원했을 때 사실은 이 간절함은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목표한 시간 내에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절망으로 바뀌는데 절망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니까 비파동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쁜 일들이 내 주변에 생기는 그래서 생각과 파동 관리를 정말로 하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성공의 힘을 가져갈 수 있는데 A 파동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보이는 거 크게 읽어봅시다. 감사의 힘.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파동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꾸 내뿜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의 종류가 다른 그 감사하는 일이지만 개인이 내뿜는 파동은 A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집단과 공간에서 A 파동끼리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나한테 같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오늘서부터 감사의 파동만 내뿜어라. 이게 왜 그래요?
그 파동을 내뿜고 있어야 내 목표도 열심히 하면서 그 유사한 파동끼리의 같이 떨림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나한테 끌어질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짧은 시간 동안 오늘은 에디슨이 전하지 못한 1%라는 게 99%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루에 14분, 아침에 몇 분? 저녁에 몇 분? 내 목표를 철저히 상상하면서 두뇌에 각인을 시킨 작용을 해라. 그리고 하루에 1%의 시간은 철저히 감사하는 감사 파동을 관리하라. 아마 이런 활동이 지속될 때 2016년 앞으로 남은 인생 또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멋진 삶이 될 거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